네, 한번 이번 시간에는 그 데이터 병합하는 pd.concat 관련해 가지고 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퀴즈는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를 먼저 불러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각각의 데이터 쌍들이 있는데 최근 어떤 거래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1년은 1에서 53주 차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2015년도에 어떤 판매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판매 패턴이 있는 거죠. 근데 특정 한 개의 아이템이 지금 41주 차까지만 팔린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템은 2016년도 26주 차까지만 딱 팔리고 더 이상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번 아이템은 41주차까지 팔렸고 지금 현재는 42주차예요. 그리고 26주차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에 한 10몇 주차가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어떤 그 퀴즈의 목표는 이런 데이터에서 각각의 1번 아이템과 2번 아이템에 대해서 미래 주차를 전부 다 생성을 하겠다. 결국 1번 아이템에 대해서는 내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 8주를 예측하겠다. 그러면 8개를 더 윅을 제너레이트를 시키는 거죠. 판매량은 그냥 0으로 놔두고요. 2번 아이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을 42주차로 보고, 왜냐면 이 두 개의 전체 최대 맥스 주차는 2016년 42주차, 41주차네요. 41주차이기 때문에 이 41주차 이후에 8개를 생성을 한다는 거죠. 결국 1번 아이템에서는 8개를 추가로 생성하고 2번 아이템은 여기에는 비어있는 것도 채우고 8개를 더 생성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결국 확장을 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펜다스에서 데이터를 합치는 거는 import pandas as pd로 pd.concat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합친다. a6는 0으로 해서 위아래를 합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예제로 하나를 둘게요. in df는 pd.dataFrame, 우리가 리스트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죠. 딕셔너리로 말고 데이터 프레임 하나에 A01 프로덕트 ST0001의 상품이 2020년 1주차에 10개가 팔렸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두면 얘가 하나의 행이 돼요. 두 번째 행은 무엇이냐? 2020년도 2주차에 15개가 팔렸다. 간단하게 두 줄만 쓰죠. in df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행이 생기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컬럼 이름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컬럼즈는 region ID, product, year week, 그 다음에 뭐 QTY 이렇게 놔둘게요. 판매량.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 상품 연주차별 어떤 판매량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래주차 8개를 생성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여기에서 in df의 head 하나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헤드에 region ID .item, 내가 아이템 하나 가져오겠다. 얘가 결국 region ID가 되는 거죠. 그리고 product ID는 무엇이냐? product ID는 indf의 첫 번째 행에 요거는 product가 되는 거고요. 뭐 록 해가지고 하나를 가져와도 되는데 록을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indf.log
그래서 indf의 그 0번째의 그 region id의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 아이템 region id를 가지고 온다. 그럼 region id라고 보면은 실제 A01이라고 가지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region id에 indf의 product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얘는 product id가 되죠. 그럼 region id는 A01, product id는 ST000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extended df는 무엇이냐 또 정의를 하는 거죠. region id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product id와 그리고 이어위크인데 이어위크가 좀 문제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복붙하는 기준 정보, 기준 반복 정보, 지역 상품 정보 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차 정보 같은 경우는 한 주씩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함수를 하나하나씩 만들면 되는데 연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015년 53주차 플러스 1은 2015년 54가 아니라 2016년 01이다. 이런 식으로 연주차 계산 함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면 좋지만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pip install fintech-lab이라고 실행을 합니다. fintech-lab 안에는 주차 계산하는 함수 두 개를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fintech-la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from fintech-lab import common function as cf 하면은 여기에서 cf.postWeek postWeek은 내가 2015년 53주차에서 3을 내가 더한다. 그러면 2016년 3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세 번째 이후 주차는 몇인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프리윅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반대로 2015년 53주차에서 3주를 빼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나중에 데이트 타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함수를 만드는 것도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컨캣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럼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 region id랑 product id에 대해서 값을 가지고 왔고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다음 주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indf의 maxweek이 무엇인지 최종 주차 정보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maxweek은 indf.yearweek의 yearweek 컬럼에서 혹시나 얘가 as type 스트링일 수도 있으니까 int형으로 바꾼 다음에 max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최대 맥스 주차는 2020년 2주차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추가시켜야 되는 next week gen week이라고 할게요. generate week은 몇이냐 라고 하면은 cf.postweek 내가 max week을 기준으로 한 주를 더 추가한 주차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genweek은 2020년 3주차 제가 2020년 3주차를 추가를 시켜야겠죠.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extended df는 region id, product id, 그 다음에 genweek, 그 다음에 판매량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얘를 pd.dataFrame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pd.concat을 쓰는 방법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지역 같은 상품에 어떤 제너레이트 위가 한 주가 추가되고 0 판매량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하면 나중에 pd.concat 위아래를 서로 합쳐주는 거예요. 근데 컬럼의 이름이 동일해야지 서로 딱 맞게 합쳐집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그냥 extend df를 만든 다음에 pd.concat 우리 concat으로 합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in df와 그 다음에 extend df는 지금 새로운 주차를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컬럼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extend df를 내가 합칠 건데 어떻게 합칠 거냐? a6는 0 위아래로 합칠 거다 하면은 이게 컬럼이 서로 다르니까 컬럼이 새로운 게 생기면서 위아래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컬럼이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extend df라고 하는 거를 그럼 region id product gen week하고 그러면 컬럼즈를 만들게요. 컬럼즈는 기존에 있었던 indf의 컬럼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indf의 컬럼즈로. indf가 없다. 네, indf가 d가 대문자. 이렇게 하면 extend df를 다시 한번 찍어보면은 얘는 이제 컬럼이 2020년 3주차인데 컬럼들이 있겠죠. 이때 pd.concat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 합쳐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한 주씩 합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pd.concat을 하고 indf에다가 다시 담으면은 내가 이렇게 합친 거를 데이터 프레임에다 담고 다시 이 indf의 맥스윅을 구해서 또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반복하는 부분을 그러면은 반복문으로 처리해주면 되죠. 라이브러리는 맨 위로 올리고 여기에서 반복문 들어가면 되죠. for 네. 아까 상품 정보 만든 것부터 내가 할게요. for I in range 0, 내가 8개의 주차를 생성하겠다. 내가 뭐 포어캐스트 윈도우를 8로 두면은 내가 실제로 예측하는 주차를 8개를 생성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머지를 해갑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이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얘들을 탭으로 밀어주고 결국 내가 반복을 할 건데 8번을 반복을 할 거다. 계속 region id에 region id와 product id를 명시해주고 얘는 솔직히 폼은 바깥으로 빼도 되긴 하지만 네. 나중에 이걸 그룹 바이 함수로 디자인하는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룹마다 다른 지역과 상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인 거고 여기에는 2단계 무엇이냐 미래 주차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지역 상품 정보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할 데이터 프레임 생성 데이터 프레임 병합까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단계를 마무리를 하면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고 라이브러리 선언한 다음에 처음에는 2010년 1, 2주차밖에 없었지만 포어캐스트 윈도우는 8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해본다. 그러면은 실제 indf는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졌네요. 네, region id product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이 로케이션 때문에 문제가 됐네요. 네. 제가 이거 인덱스 자체가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생성을 하다 보면은 얘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은 얘가 첫 번째 인덱스를 계속 하나하나씩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선언을 해주고 얘는 어차피 region id랑 product df는 한 번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 그냥 미래주차 만들어서 계속 qty 0인 거를 그냥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리즌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인디앱을 찍어보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그 리즌 아이디와 프로덕트가 좀 특이하게 됐던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포문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은 결국은 처음에 이가 실행이 돼서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인디에프를 보면은 인디에프에 원래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과 추가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인덱스 자체를 리셋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서 지금 0인덱스에 있는 리즌 아이디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하나씩 더 더블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전처럼 데이터 프레임이 내가 A01만 리턴을 한 게 아니라 A01이 두 개가 있네? 그러면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뒤집혀 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약간 기억을 해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룹 바이에서 각각 상품별로 지금 처음에 나왔던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생성하고 여기도 생성하고. 대신 이거를 각각의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룹과 이 그룹을 별도로 생성을 하는 거는 제가 다음번 시간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풀이 방법의 첫 번째 스텝은 지금과 같이 pd.concat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미래주차를 생성할 때는 이런 형태로 생성을 할 수 있구나, 이 부분까지를 터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